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침몰하는 윤석열,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을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가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관련자들이 옵티머스 자금 5억 원을 세탁해 윤석열 중앙지검 로비에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인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윤석열 검찰들은 합법적인 범죄자였던 거죠. 옵티머스 관련해서 주범이 김재현, 이동열, 윤석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편취액 1조 2천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지난 봄 총장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신 5월 22일 작년 전부 다 무혐의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했습니다. 1조 5천억의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우리 과기부가 감사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겁니다. 이 무혐의 이유를 보세요. 우리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 김재현, 정영재, 박준탁 각 증거 불충분한 혐의 없다. 세상에 공기업의 투자 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고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 투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러면? 당시 1차장은 지금 대전지검장이고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두봉 지검장이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 아닌가요?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광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부장 전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윤석열은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 등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로비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1조 2천억 원대 투자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자금 중 5억 원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로비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로비 자금의 종착지로 검사장 출신 유력 인사가 거론되면서 애초 금융범죄로 시작됐다가 정관계가 아닌 검찰 비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청장이었고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옵티머스 사건을 전담했는데요. 김유철 지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서울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주민철은 옵티머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선박 부품 제조사 해덕 파워웨이, 약칭 해덕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해덕의 이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5억을 세탁한 뒤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검찰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각각 역할과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자금의 흐름과 실제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해덕을 인수한 뒤 투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2018년 8월 이후 시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사망한 박모전 옵티머스 고문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해덕 인수 뒤 지분을 분할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인수 뒤 주주총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영권을 독점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가 두 사람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하자 고모 당시 해덕 부회장이 수표 5억 원을 강남의 한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검사장을 지낸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고 전 부회장과 검찰 수사관 A씨는 검찰 로비 의혹에 대해 사업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자가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사건 수사에 대한 로비 시도 진술 확보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윤석열 청장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8년 당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넘어 검찰 비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가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뇌물로 의심되는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검찰청장으로 현직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또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번 사건도 윤석열의 방해가 집요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은 매장이 될 뻔한 것을 전파진흥원에서 기관이 수사 의뢰한 것을 시켰던 것인데 이것을 살려낸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소액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다시 고발을 해서 고소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은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수사 의뢰서 확보를 해서 읽어봤거든요. 이 수사 의뢰서가 들어갔는데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해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수사 의뢰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과기부가 감사를 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충분히 검증이 됐고 또 관련된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수사 의뢰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수사를 했는데 관련자가 다 무혐의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나온 뒤에 다른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또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니까 그걸 믿고 민간인들이 쭉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언론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 매체 기사를 잘 인용하지 않는데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옵티머스 사기 행각 막을 2차례 수사기에 놓쳤다. 이 사건 무혐의해 준 거 그리고 이 사건 전에 2018년 2월에 들어왔었던 고소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 두 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사실 옵티머스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윤 청장에 대한 감찰을 피력했었는데요. 박주민 의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이 윤석열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핵심 참모로 윤 청장 취임 때 대검 수사정보 정책으로 함께 이동했던 핵심 측근이며 옵티머스 측 변호인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이 투자를 회수하여 피해자가 없었다. 그 후에 다행히 수사가 잘 됐다. 전파진흥원이 귀찮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이 제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검찰이 생선 가게를 지키는 고향이었던 거죠. 그것도 덩치가 100kg가 넘는 흔들림 없는 거대 적폐 고양이.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런 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불법 천지에 검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모든 범죄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